추미애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하는 짓마다 자기 진영 저격하는 아군 저격수, 우리 보수의 추다르크, 저 진보 쪽에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죠. 더루킹 고발해가 김경수 지사 잡아였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하고 짓밟아서 대선 후보로 키워준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어났고 이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가한다? 저는 아주 잘못된 형태다 이래 봅니다. 요새 이제 이 추도라크라는 별명이 있는데 입에 관심이 쏠리고 또 발언마다 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철승 변호사에게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대놓고 이제 저격을 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감쌌습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이 개딸들 정말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다음 대통령은 추미애다. 추미애, 추장군, 추다르크 파이팅. 뭐 당내 게시판뿐 아니고 이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에 뭐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 절대 지지. 지키자. 뭐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선 게 아닌가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추미애 발언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문재인을 짓밟고 이재명과 손잡아서 광진을에 출마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지금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완전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이게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근데 추미애 입장에서는 보통의 일반적인 여론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80%가 조추박이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조추박이 윤석열을 만들었다. 이게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근데 추미애는 그게 아니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든 거야. 그때 왜 윤석열을 자르지 내를 잘라가지고 윤석열을 띄우고 대통령을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을 비판하고 짓밟으면서 자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간디라는 거예요. 간디. 인도의 간디 있잖아. 이렇게 손잡고 광진을이 고민정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숨길까지 느끼는 의원입니다. 거기에 자기는 나가겠다. 이런 저는 의도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만 비판하면요. 첫째는 이게 추미애 장관은 그 법에 보면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 폭로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장관하고 대표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 아닙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요. 추미애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하는 짓마다 자기 진영 저격하는 아군 저격수, 우리 보수의 추다르크, 저 진보 쪽에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다스가 아니고. 이런 왜 처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죠. 그다음에 더루킹 고발해가 김경수 지사 잡아였죠. 자기 다 했잖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하고 짓밟아서 대선 후보로 키워준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어났고 이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가한다? 저는 아주 잘못된 형태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는 뭐 추 장관은 어떤 정치적 목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또 이제 추 전 장관하고 손을 맞잡고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시킨 걸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가하게 책방에서 책방할 때가 아니다. 싸워야 될 때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였고요. 또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 증거 조작 가능성 이걸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진영을 오가면서 자충우돌하고 있는 유튜버 변희재 씨 태블릿 조작설이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국힘에서도 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까지 가는지 장 기자님 취재해 보셨어요? 송영길 대표도 취재해보고 추미애 대표도 취재해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 정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뭐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뭐 본인 표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멀쩡히 잘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수사도 안 하고 2달째 이게 뭐냐. 나를 빨리 뭐 불러서 수사를 하든지 안 하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뭐 좀 돌파해야 되는 힘이 필요한 거고 추미애 전 대표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출마할 생각은 있는데 광진을은 아니랍니다. 예. 광진을은 제가 고민정 캠프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동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뭐 동네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움직이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치권 도의상 그 지역 뭐 다른 후배한테 물려줬는데 그 지역 다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동네 광진에 살고는 계시지만 광진에서 출마는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고민정 캠프 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건 아니니까 서 변호사님 더 이상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민주당 지지자들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개혁지체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촛불 혁명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개혁 이슈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거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지방 권력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국민들이 몰아줬죠. 그리고 의석도 마찬가지예요. 총선에서 180석이나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개혁이 안 돼?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컨셉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이낙연 전 대표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니까 화 하면서 이제 저 개딸들, 개혁의 딸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저분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회고록에서나 쓰임직한 얘기를 지금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반정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배은망덕인 거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취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을 보면 뭐 지지가 엄청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추미애가 무섭긴 한가 보다. 서정욱 변호사님 벌써 보수 진영에서 난리 났네요. 이런 의견 있고요. 추미애 이재명 이번 총선 든든하다. 추미애 고민정 대결이 무척 기대된다. 킹메이커 추미애. 슈다르크 등장부터 강단 있고 소신 있는 행동 응원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글도 하나 있어요. 추미애 아들 탈영 사건 무마시킨 거 재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댓글은 응원과 지지가 많습니다. 서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5선 의원의 당대표도 지냈고요. 그다음에 법무장관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이런 분께서 이런 폭로성, 특히나 전임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당 전 대표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솔직히 당이 또 갈등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개딸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냈잖아요.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인 성과는 있을지언정 당에는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도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 전 장관 안기에 부담스럽고 왜? 당대표로서 지금 당에 여러 가지 쓴소리들과 뭐 계파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수습하고 지금 열심히 당대표가 노력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의 개인 정치 때문에 이런 막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비판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던지면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나머지 그 중도 성향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민주당 수준이 그 정도야? 라는 측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좀 실망이 크고요. 저 추미애 전 장관을 존경했던 많은 후배 정치인들이요. 조금 이건 아니다. 좀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서 부대변인 말씀 대략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추 전 장관한테 정치적인 기회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본인이 이제 그런 정치적 기회를 엄하게 날려버려서 그렇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추미애 의원한테 장관직을 맡긴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망쳐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놓고 당시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한테 결국 대통령의 사퇴를 종용해서 내가 억지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에 관한 얘기는 가장 정치권에서 내밀한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자기 정치적 활로를 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뭐 정치적 도의를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신뢰 프로세스 차원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추미애 정도의 5선 정치인 정도 되면 사실 하나하나 정치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재명 대표가 예전 대선 당시 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니까 처음 이제 들고 나왔던 대응 논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중도층 유권자나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전 의원이 하는 정치적 행위가 그 정도로 굉장히 강성 팬덤을 보고 하는 정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이제 국민들 신경 안 쓰고 이 개딸들한테만 신경 쓰고 그 세력에만 소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추미애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